네, 이어서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는 여전히 엇갈려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 코스피는 1%대 강세인데요. 에코프로 BM의 주가의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6% 넘게 강세고요. 에코프로는 1.75%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1%대 지금 받쳐주고 있고 3,000단 제약, HF 생명과학, 또 JYP 엔터테인먼트 정도의 종목들 현재 코스닥에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다양한 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이야기하죠.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도 초격차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매번 반복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좀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정부는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창에 있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직접 방문을 했고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초격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3원계 배터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을 2030년까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청사진을 만들려면 정부에서도 지원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7개 첨단 클러스터, 그러니까 첨단 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하겠다고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실제로 여기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정성은 일단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보면 뉴스 제일 많은 기업이 LNF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LNF는 뭐 계약 체결 소식, 뭐 규모도 저는 숫자 보고 이거 맞나 싶었어요. SK온과 13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2030년 연말까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의 편입에 대한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에는 이에 따른 기대감의 주가가 6%, 7%까지 가까이 올랐다가 이내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LNF 네, 오늘 뉴스가 많네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LNF 하면 우리 또 앵커님 아닙니까? 네. 왜요? 긍정적인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뉴스는 많은데 네. 일단 오늘 장중 수급에서 좀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네요. 좀 저점에서 모았었던 부분에서의 좀 일부 차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만료일이 30년 12월 31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늘어져 있다라는 점과 15년 정도죠?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이게 중장기 계약 같은 경우 사실 상황에 따라서 5년인데 5년? 네, 이제 중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간 안에서 일부는 조금 이게 또 지연이 있고 늘어지는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캐즘 구간이고 뭐 수요단에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게 진짜 되겠어라는 일부 심리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뭐 일단 어쨌든 중장기 계약을 따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200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수급 모멘텀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특히나 이평선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역별에서 정별로 바뀔 수 있는 초입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의 좀 물량에 대한 조정 구간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이런 이제 수급발로 또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의 연속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나마 연기금이 좀 밑바닥에서 많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수급적인 좀 연속성만 생기더라도 충분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좀 혼란스러운 구간이라는 점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이슈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뭐 LNF 얘기를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저랑 엮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그게 다 제 탓이죠, 뭐. 지금 현재 주가가 18만 5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많은 분들이 LNF 30층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네.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요즘에는 또 황사까지 불어오면서 맑은 공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된다고 보세요? 참 고민이 됩니다. 네. 지금
장 중에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어떤 공시 생각이요?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아. 에코프로 BM 공시가 LNF로 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공시가 나온 쪽은 지금 갭상승 이후에 밀리고 있고 또 오히려 이제 공시가 없었던 쪽은 지금 수급의 흐름을 타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LNF가 오늘 나온 공시를 보면 굉장히 이제 큰 규모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으나 이걸 연도별로 이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큰 이제 서프라이즈 급수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늘어진다라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지금 고객사가 SK온이지 않습니까? SK온은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다른 셋업체와 다르게 지금까지 발주를 전기 발주가 아닌 스팟 형식으로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늘어짐이 오히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저는 좀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보단 시간을 가지고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필이면 또 장전에 이 공시가 나오기 이전에 또 테슬라가 또 가격 인하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생산량을 이제 줄인다라는 줄인다고 했죠. 이야기를 했기 가격에서 올리고 때문에 있고요. 아무래도 결국 이제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산업 관련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공급단에서 조절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가장 최앞단에 이제 수요가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어떤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는 조금은 더 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12월부터 그냥 똑같이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네.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앵커님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거냐 말 저요? 거냐 이제 고민이 아유, 이제 저는 뭐, 가장 문제인데 예. 저는 그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어떤 실적의 회복세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 추가 상반기요? 네. 회복이요? 네. 꿈도 꾸지 마세요. 실적이 네. 어떤 변화가 나오고 나서 네. 그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돌려서 하시네요. 뭐 회복을 해도 하반기쯤에 뭐 실적 회복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러면 또 뭐 선반영 될 수도 있고요. 예, 원샷 잡히고 있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6%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2% 가까운 상승인데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 배경이 어떻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올라갈 때 됐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업황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뭐 이전 상장 이슈도 있는데 제가 뭐 팩트를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 기업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상장 이후에는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차익 실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의 의견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주가 흐름상은 저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뭐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제 LNF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여갔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업황 기대감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LNF가 좀 밀림이 나오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 상장했었던 기업은 이전 상장한 이후에는 주가 흐름이 좀 약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현재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챙기는 것도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비중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가면 이거 왜 올라? 하면서 자꾸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좋은 이슈들이 있고 이런 수주했어요. 뭐 코스피 200 편입되는 수급 이슈도 있어요. 하지만 너네 지금 실적 계속 깨지고 있지 않냐? 좋았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숫자로 우리가 증명이 돼야 하는데 그 시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뭐 하반기, 내년 이렇게 미뤄지고 있어요. 언제로 좀 보십니까?
그거를 제가 맞출 수 있다면 맞추셔야죠. 네, 너무 좋겠지만 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두루뭉술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언제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근데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언제, 올해 네. 하반기는 좀 아닐 것 같고 그래요? 적어도 내년은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렇습니까? 차종에서 하이브리드 쪽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네. 있는 상황이고 BYD와 테슬라의 가격 경쟁이 저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 싸움도 할 거고 좀 이런 뭐 FSD라든지 이런 기술력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좀 풀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충전소가 압도적으로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자동차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충전소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늘어나는 흐름들, 뭐 그런 전반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왜냐면 원래 2차 전지가 실적까지 같이 받아지면서 이제 산업에 이런 우상향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던 그 실적의 기울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를 다시 찾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들, 또 리튬 가격도 선물 가격 최근에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부분에서만 어느 정도 반등이 정말 명확하게만 보이더라도 저는 2차 전지는 센티적으로 워낙 강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좀 일정 라인 이상까지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데서 저도 지금의 이런 좀 주가 우상향 흐름들은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라인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30한 2, 3만 원 정도가 단기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뭔가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지만 네. 구조적으로 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2차 전지는 가고 금반차의 시간은 도래했다. 뭐 이런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반차가 뭐지? 뭐 금 얘기하는 건가 했더니 금융,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관련한 기업들을 보라라는 겁니다. 2차 전지는 뭐 이렇게 높이 간 적도 없는데 갔다라고 표현하니까 2차 전지 관련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씁쓸할 텐데 어떻게 동의 좀 하십니까? 일단 뭐 금반차, 뭐 반금차, ABC 이런 이야기들 계속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금반차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 반도체, 자동차, 반금차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ABC는 이제 AI, 그다음에 뱅크, 카 이랬을 때 이제 ABC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다 우리 근데 AI는 뭐 작년부터 너무 뜨거웠으니까 다 당연히 아시길 거고요. 반도체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금반차가 더 좀 매력적이지 않냐 하는데 반도체는 알겠는데 금융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융은 저 PBR주로 보고 여기에 이제 배당에 두 번 뭐 연 배당도 하고 뭐 분기 배당도 하는 이런 이제 금융주들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금융 쪽도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고 뭐 오늘 수급에서도 보면 이제 기아차 많이 외국인들 수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자동차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이런 금반차 한번 보시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금반차. 사실 2차 전지주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의 솔로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나 결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주 가진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한 줄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호 고수 금반차 반등이 더 빠를 것 같다. 이재규 고수 2차 전지 당분간은 오를 것이다. 김태성 고수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며 대응을 하자. 하창원 고수는 실적 수요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투자의 방향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짱 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